안녕하세요. 서울지식을지 서울지입니다. 당신을 빠르게 죽여주는 급성 알러지, 당신을 서서히 죽여주는 지연성 알러지. 저번에 제가 급성 알러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연성 알러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성 알러지는 많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반응하는 항체가 달라요. 급성 알러지는 이제 항체 IgE에 대한 반응이고요. 지연성 알러지는 항체 IgG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성 알러지는 급성 알러지와 반응도 달라요. 이틀 뒤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지연성 알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미 시간이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지연성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장기간으로 계속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만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만성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소화 불량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올 수도 있고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가 올 수도 있고 ADHD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니었고요. 키토제닉 카페에서 거기 회원분들이 이런 지연성 알러지를 검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서울에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급성 알러지 검사하는 병원은 되게 많은데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주는 병원들은 별로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검사해주는 병원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썼더라? 29만 원. 와 진짜 너무 비쌌어요. 진짜 카드 결제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이게 실비보험은 된대요. 전액 환급은 못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금액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보험이 없었더라면 가득가 갖느라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죠?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있다면 보험 설계사분께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성 알러지는 이제 혈액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피를 뽑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키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서 내가 이런 손끝에 있는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서는 종이 같은 데 이렇게 묻혀서 그 연구소로 보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비용적인 면에서는 저렴한데 저는 병원에 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확성을 위해서 6시간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팔을 쏘려했지만 실패해서 모아 8.6kg만 걸었던 그 이야기를. 그날 제가 검사한 거거든요. 뭔가 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6시간 금식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전날 저녁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12시간 이상을 금식을 하면서 운동량도 가장 최고로 찍고 그렇게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간단한 문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요. 왜 병원에 왔는지 이런 몸 상태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호기 가스 검사라고 해서 이제 무슨 기계 빨대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후 하고 불어가지고서는 내 체내 가스로 병원균 같은 거를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피도 뽑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2주 뒤에 들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급성 알러지와 좀 시간적 차이가 좀 나죠. 제가 2주 뒤에 시간이 되질 않아서 한 달 뒤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검사 결과지입니다. 이제 200종 이상의 음식물에 대한 항체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앞장에는 이제 요약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제가 알러지를 갖고 있는 음식만 있고요. 나머지 뒷장에는 다른 그 외의 음식물에 대해서 내가 수치가 얼마나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총 10가지가 나왔고요. 노란색 바 보이시나요? 알러지 반응 24에서 29 수치가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이제 경계 라인이라고 불러서 약간 주의를 해라. 빨간색 바 보이세요? 그거는 30부터 시작하는 건데 솔직히 살면서 안 먹는 게 좋겠다의 수치입니다. 정 안 먹는 게 힘들면은 3년간 먹지 말아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00이 넘어가는 수치는 평생 안 먹는 게 좋지 라고 하셨어요. 딱 처음에 결과 검사지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 거 준 거 아니야? 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예상치도 못한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위에 이름 다시 봤다니까요. 이거 뭐야? 이름 내 거 맞잖아. 뭐야? 승률이 나잖아. 진짜 나네. 그러면은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알러지가 많은 거에서 적은 순서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1번이 카제인이 나왔어요. 139. 이거 의사 선생님이 아니 무슨 수치가 100이 넘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저한테 물어요? 저도 몰라요. 엄마는 그 누구보다 개무치스럽다고. 보통 많아도 100은 잘 안 넘는다고. 근데 이게 카제인이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위가 우유거든요? 123이 나왔어요. 진짜 우유는 죽을 때까지 먹지 말라고. 3위가 계란 흰자. 3위부터는 배가 아래로 떨어져가지고서는 85가 나왔어요. 근데 계란 흰자는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국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알러지니까 뭐 특이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급성 알러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대요. 4위가 양우유. 계란 흰자랑 수치 차이는 별로 안 나요. 83. 5위는 염소우유. 염소우유는 74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염소우유, 양우유 먹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거의 들어보시면은 우유는 다 걸렸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뒤에 보면은 상세하게 또 나와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뒤에 계란 유제품 카테고리 쪽에 가시면은 버팔로 우유가 있어요. 버팔로 우유가 이거는 알러지 수치가 6이에요. 다른 거 다 50 위로 올라가 있는데 버팔로 우유만 6인 거예요. 저는 버팔로 우유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이거 검사표 보고 알았어요. 친구도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되게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 친구는 1위가 다른 견과류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도 그 우유 절대 먹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버팔로 우유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검사 결과를 받고 비건이 되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친구는 버팔로 우유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외 짓고 찾아보고. 이 친구도 저도 치즈를 진짜 좋아해요. 이 친구가 막 버팔로 우유로 치즈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버팔로 우유 치즈 막 이런 거 찾아보고. 근데 있어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버팔로
바로 우유를 먹어도 된다는데 뭐 비건이 돼서 먹을 일도 없겠지만 그때 비건이 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도 아 굳이 직구를 해서까지 먹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왜 다른 우유는 다 안 되는데 버팔로만 수치가 낮을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팔로 생긴 것도 모르는데. 나 사실 버팔로 멸종한 동물인 줄 알았어. 6위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69. 배그 스토리. 어떡해. 진짜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옥수수에 미쳐 있는지. 여름에 옥수수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상자째로 사가지고 한 번에 다 삶아놓고 냉동실에 얼려놨다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돌려 먹고. 제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인데. 근데 며칠 전에 그냥 옥수수 먹었어요. 진짜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우유 안 먹어도 되고 뭐 계란 평생 안 먹어도 되고 옥수수? 로미오와 줄리엣도 서로 사랑해서 못 잊어서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헤어져도 죽음으로 만났잖아요. 옥수수와 제가 그런 관계예요. 죽음으로서도 만나고 싶은 사랑의 옥수수. 많이 먹지만 말고 조금만 먹자. 약간 매일매일 먹었다면은 일주일에 하나만 먹자. 이 정도로 약간 자기 합리화, 타협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사랑해. 그 다음에 7위가 보리가 나왔는데요. 56이 나왔어요. 보리는 뭐 딱히 아무 생각 없네요. 사실 이건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옥수수만 있다면. 8, 9, 10 이 세 개는 경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는 이 세 개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은 시금치로 수치가 27이 나왔어요. 시금치도 뭐 딱히 제가 너무 좋아해 이런 건 아니라서 괜찮아요. 9는 감자가 나왔는데 25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감자가 급성 알러지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놈 정말 요망한 것 맛있으면서 감자인데 그냥 먹고 있어요. 감자 좋아해? 아 정말 좋아요. 내 삶을 망치러 온 구원자. 그건 옥수수야. 내 삶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옥수수. 이름도 어떻게 옥수수야. 보통 이제 구황작물파 나눌 때 감자파, 고구마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는 공명씨 항상 감자파였어요. 감자 사랑해. 옥수수보다는 덜 좋아하지만 널 사랑한다. 그래서 감자 솔직히 그냥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위. 이거는 밀인데요. 수치는 감자랑 똑같아요. 25. 밀도 뭐 먹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라 그래야 되죠? 백밀? 이런 것보다는 통밀로 좀 그래도 먹는 게 그나마 이런 그 알러지 반응을 조금 덜 나타나게 하지 않을까. 그냥 저의 추측으로 이 지연성 알러지로 인한 뭐 신체적 반응을 겪어봤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확실하게 정말 이걸 먹어서 이렇게 된다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급성체로 딱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소화불량이랑 그리고 약간 변비가 좀 심했거든요. 소화불량이 어느 정도로 심했었냐면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으면은 그냥 다음날까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막 불편하게 안 되는 건 아닌데 포만감이 엄청 길게 간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 먹다가 좀 잘 체하고 그래도 알러지 검사 반응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느낀 점이 뭐가 나쁜지를 아니까 약간 자연적으로 손이 안 가기는 하더라고요. 빵을 미친 듯이 좋아했는데 어쨌든 빵에 우유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니까 과연 내가 빵을 참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예전처럼으로 빵 이러진 않아요. 빵 이 정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검사를 계기로 서울지는 비건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근데 못 먹는다 그래서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건 없어요. 옥수수를 못 먹었다면 짜증나고 화났을 수도 있겠죠. 옥수수를 먹었는데 멜론 같은 반응이 일어났더라면 끔찍해. 평생 지옥불에 던져준 기분일 거야. 면역기능 인간계 북치. 서울지. 요즘 같은 타이밍에 나의 면역 상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만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를 알아가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가가 좀 크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 검사를 안 했더라면은 이건까지는 안 가고 뭐 폐스코 정도로만 살았을 것 같고 면역 체계를 더 계속 악화시키는 망가뜨리는 이런 알러지 있는 음식들을 계속 맛있다 행복해 하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비추했던 건 콧수술 뿐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